이 책을 로즈에게 추천해준 나프리가 로즈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로즈가 소리 지른다는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리드리드 출판사의 내가 바퀴벌레를 오해했습니다. 야나가사와 시즈마라는 분이 썼다 그러고요. 일본 분인 것 같죠? 우리나라에선 명다인이라는 번역가분이 한글화를 하셨대요. 싫어하던 바퀴벌레의 매력이 빠진 젊은 과학자의 이야기. 애완용으로 키우기 쉬워요. 알고 보니 사막 위의 친척. 초록색과 오렌지색도 있어요. 생태계를 지탱하는 숲의 분해자. 바퀴벌레가 초록색하고 오렌지색도 있다고? 애완용은 딱히 놀랍지 않아요. 이미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로 이 책을 읽어도 될지 문의에 대한 답이 왔는데 영상으로 남기는 건 책의 10%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충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프롤로그. 저는 바퀴벌레를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어둑어둑한 아열대의 숲.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나무들을 비추며 걷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마귀. 나뭇잎을 갉아먹는 메뚜기. 날개를 접고 쉬는 아리따운 나비가 시야에 들어오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와중에 잠시만. 책 뜨는 걸 깜빡했지 뭐야. 로즈 오늘 전에 월화원에서 추천받은 책 막 읽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독서입니다. 1시간 정도 짧게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저는 바퀴벌레를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어둑어둑한 아열대의 숲.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나무들을 비추며 걷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마귀, 나뭇잎을 갉아먹는 메뚜기. 날개를 접고 쉬는 아리따운 나비가 시야에 들어오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찾고 있는 생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혹시나 반시뱀이 나타날까 조심하며 걷는데 눈앞에 유난히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가 보인다. 반시뱀? 반시뱀이 뭐더라? 그러고 보면 이 책 후기에 이제 읽다 보면 궁금해가지고 검색하면서 읽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로즈도 검색을 해봤는데 반시뱀이란 게 주로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서식하는 살무사의 일종이래요. 무서울 만하겠나요? 밑동에서 나무 꼭대기까지 찬찬히 빛을 비춰보니 내 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손가락만한 생물이 눈에 들어온다. 까만 몸에 기다란 더듬이, 가시돋친 다리와 매끈한 광택. 순간 여기 있다! 라고 크게 외쳤다. 곤충을 앞에 두고 그렇게 크게 외치면 도망갑니다. 로즈 어렸을 때
잠자리를 무서워해서, 정확히는 잠자리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을 무서워해서 집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현관 앞에 잠자리 떼가 엄청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 30분 동안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가 로즈에게 말하길, 너는 쟤네가 무섭다고 생각하겠지만 쟤네는 네가 더 무서울 거야 라고. 그래서 곤충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외치면은 도망갑니다. 그치만 무서웠단 말이야. 막 이렇게 애들이 어디 날아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이렇게 여러 마리가 윙윙윙윙. 크기는 약 5cm. 잔뜩 긴장한 더듬이가 꼿꼿하게 촉을 세우고 있다. 살짝만 건드려도 도망갈 태세다. 말랑한 몸이 뭉개질지 몰라 맨손으로 포획하기로 했다. 살금살금 다가가 오므린 손을 바짝 갖다 댄다. 속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탁! 오른손으로 곤충을 덮쳤다. 손 안에서 까슬까슬한 감각이 퍼지는 것이 포획에 성공했음을 느낀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무사히 케이스에 넣어야 비로소 채집이 끝난다. 도망가지 못하게 오른손 안에 가두고 왼손으로 케이스를 끌고 와 잽싸게 넣는다. 뚜껑을 닫고 나서야 한숨 돌렸다. 그렇게 근사한 바퀴벌레 한 마리를 채집하는데 성공했다. 밥 먹으면서 들으려니까 조금 미묘하다고요. 아직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는데 채집을 했을 뿐이에요. 로즈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바퀴벌레 몸이 말랑하던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아무래도 껍질 좀 얇지? 그렇게 막 말랑하진 않은데 그렇게 막 껍질이 두꺼운 편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잘못 잡으면 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 와중에 손으로 잡는다고? 그냥 손을 오므려서 잡는다고? 내공이 굉장한데 아무런 도구도 없이 손으로? 거리낌을 떠나서 재빠른 곤충을 맨손으로 포획할 수 있다니 이 사람은 상당히 내공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까슬까슬? 되게 바퀴벌레 보면은 껍질 반질반질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까슬까슬. 아, 다리인가? 근데 약간 로즈 대학 다닐 적에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바퀴벌레가 애, 아주 저구만할 때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색이 연할 때부터. 근데 밥 먹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치만 책이 이런 내용이라. 괜찮아요. 굳세게 버텨요. 성숙해서 색이 진해질 때까지 강제로 그 모습을 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루즈 고시원에 살았어가지고 고시원에 사는데 고시원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대충 알겠죠? 그래서 로즈 그 당시에 항상 가방에
가방에 바퀴벌레 퇴치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어요. 바퀴벌레는 유명세에 비해 해충의 이미지만 부각되어 있다. 어떤 생물인지 구체적 정보나 알려진 사실이 빈약하다. 까맣고 반들반들하다. 빠르게 움직인다. 집안에 나타난다. 번식력이 강하다라는 정도에서만 끝난다. 그러나 실제 바퀴벌레를 연구하면 설명이 부족할 만큼 생김새나 생태가 다양하다. 바퀴벌레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그 폭넓은 연구 대상에 감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양하기는 해요. 한국 바퀴랑 독일 바퀴랑 다르고 종류에 따라서 알집의 모양도 다르고 바퀴벌레에 만약에 알집을 달고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거든.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왜냐면 바퀴벌레는 알집에 그렇게 매달고 다니다가도 위협을 느끼면 알을 까거든.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겠죠? 이 책에는 바퀴벌레를 싫어하던 내가 바퀴벌레 연구를 시작하고 35년 만에 일본산 바퀴벌레의 신종을 발표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진면목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바퀴벌레지만 그 참모습을 알게 되면 바라보는 시선도 확연히 달라진다. 사랑스러운 느낌까진 아니더라도 정체 모를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그 여정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기쁘겠다. 이제 당신의 호기심에 시동을 걸어라. 바로 바퀴벌레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야나기사와 시즈마. 자연의 시스템에 꼭 필요한 생물. 제발 사라져다오. 바퀴벌레는 박멸시켜야 해. 인터넷 검색창에 바퀴벌레를 치면 이런 식의 다소 과격한 글들이 올라온다. 과연 바퀴벌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까? 왠지 음습한 어둠의 과학자가 할 법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땅히 필요한 존재다. 글쎄요. 바퀴벌레가 박멸되고 나면은 바퀴벌레 역할을 하는 다른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없어져봤자 다른 애들이 나온다는 말이라면 납득하겠지만 마땅히 필요한 존재라. 글쎄요. 바퀴벌레는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맡고 있다. 잡식성이라 다양하게 섭취하고 분해한다. 낙엽, 과일, 동물의 배설물, 굴류 등등. 오우바퀴라는 종은 썩은 나무를 먹고 생활함으로써 나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일조한다. 분해해주는 생물이 없다면 숲속은 낙엽과 썩은 나무들로 넘쳐나게 되고 새싹들은 싹을 틔울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바퀴벌레는 숲의 신진대사에 큰 보탬이 되는 곤충이다. 분해자 역할은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굳이 꼭 바퀴여야 할까? 균류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게다가 숲에서만 생활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았겠죠? 바퀴벌레는 식물 종자를 퍼뜨리는 역할도 한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거는 바퀴벌레가 아니어도 합니다. 나비도 하고 벌도 하고 이것저것 곤충들도 하고 왠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박하고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난세이 제도 가고시마현 맞아. 그치만 싫으니까. 가고시마현 오스미 제도부터 오키나와현 요나구니 섬까지 약 1200km에 걸쳐 있는 아열대 기후의 여러 섬까지 분포해 있는 수정란을 풀은 산바퀴가 먹도록 씨앗을 유인한다. 그리고 산바퀴의 배설물로 배출된 종자는 여기저기로 퍼진다.
바퀴벌레가 사라져도 이 씨앗을 퍼뜨려줄 애들은 있고 없어도 만들어지겠지만 먹이사슬 생태계 사이클은 다양한 편이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게 바퀴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라고는 납득을 못하겠어. 바퀴벌레는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오키나와현 야에야마 열도의 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고하마섬에 서식하는 야에야마 야마가니, 류큐 야에야멘스? 학명이 어렵네요. 라는 개는 개의 학명이구나. 마다라 바퀴의 친척들을 포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에메랄드 고키부리 바치라는 벌은 바퀴벌레를 사냥해 유충에게 먹이로 준다. 이러한 생물들도 바퀴벌레가 있기에 생존할 수 있다. 바퀴벌레를 먹는 애들도 있구나. 그치만 돈벌레라고 부르는 그 친구도 바퀴벌레의 천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커다란 바퀴벌레와 돈벌레를 같이 실험 케이스에 넣어놓으면은 오히려 도망간다는, 모른 척한다는 영상들도 유튜브에 꽤 있죠. 걔네들도 큰 건 싫은가 봐. 그치, 걔네가 먹기엔 너무 컸던 걸로.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얽히고 설킨 절묘한 조합 속에서 유지된다. 어딘가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다른 생물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이 간다. 허리 통증을 참았더니 이번에는 무릎이 아픈 느낌이랄까? 생태계도 인체처럼 모두 연결돼 있다. 만약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바퀴벌레가 분해하던 것들은 산림에 쌓이고 바퀴벌레가 옮기던 종자의 식물들은 번식이 끊긴다. 바퀴벌레를 먹어왔던 생물들도 결국 굶주려 죽는다. 이러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겨우 하나의 종이 사라질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생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치만 이런 게 좀 연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많은 종이 사라지면은 좀 영향이 있죠. 하지만 역시 바퀴벌레 하나가 사라진다고 무너지진 않아. 그래도 로즈가 모르는 어떤 종은 바퀴벌레의 생존에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 한두 종쯤은 사라질 수도 있지. 그치만 그거는 우리로 따지면 약간 뭐랄까, 고등어 사라진다고 멸망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개발을 했어야지, 친구야. 이건 바퀴벌레한테만 한정된 시나리오가 아니다. 자연을 소홀히 대하면 인간의 생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각개체는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생태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일원이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치만 조금 줄어들어는 줬으면 지금 과도하게 많지 않아? 서울에 비 때문에 하수구 넘칠 때면은 하수구 근처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드글드글하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나도 요 몇 년 전까지는 굳건한 의지로 바퀴벌레를 싫어했다. 지금부터 바퀴벌레를 극복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연구까지 하게 된 나의 여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아마도 대다수의 여러분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니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주길 바란다. 장단컨대 바퀴벌레에게 조금씩 친밀감이 생길 것이다. 더불어 진행한 바퀴벌레 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풀어내는 분류학 연구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바퀴벌레, 다채로운 색깔의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는 다양성이 풍부한 생물이다. 자연계에는 바퀴벌레가 무수히 많고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신종도 많다. 이 신종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이 바로 나의 연구다. 바퀴벌레를 계기로 생물 다양성과 분류학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런 건 좋아요. 생물 다양성과 분류학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현재 이제 생태계의 사이클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한 종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종이 이렇게 기대어 있었지만 점점 이렇게 애들이 사라져가면서 좀 생존이 위태로워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애들도 많고 동물로 치면 멸종위기종 같은 거죠. 바퀴벌레는 죽기 직전에 알을 낳는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주변에 100마리는 더 있다. 바퀴벌레는 사람을 공격한다. 공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 지옥에서 온 생물을 보면 바로 죽여! 아니야, 그치만 알집을 달고 있는 애는 조심해야 해. 위협을 느끼면 생존 본능을 일으키니까. 물론 우리에게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알에서. 노노? 왜 노노일까? 오, 신문 돌돌 말아서 내리치라고. 미스 없이 맞출 자신이 있다면야. 얼마 전에 커튼에 붙어있는 엄지손가락 2개 옆으로 붙여놓은 크기의 바퀴벌레를 봤구나. 저런, 안 날아다녔나요? 아니, 그래도 엄지손가락 2개를 옆으로 붙여놓은 크기. 한 마디면 괜찮은데 2마디 다 붙여놓은 거면 커튼 잘못 건드리면 툭 떨어지겠는데? 그치, 약을 쓰면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알을 까겠지. 샬레 선생씨 굉장히 경험담에서 나왔군요. 한 대 치고 자 2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죽은 게 아니라면요. 직장 건물이 23년이 돼서 나온다고. 그렇군요. 참, 직장은 이사할 수도 없고. 그렇구나. 마침 집에 마침 방호복이 왜 있어요? 바퀴벌레약 5통을 다 썼습니다. 5통이나 집에 있었어요? 커튼이 축축해졌겠는데? 그래도 잡았나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죽기 직전에 때맞춰 산란하는 건 무리다.
그렇다면 어쩌다 죽기 직전에 알을 낳는다라는 말이 나온 걸까? 추측컨대 알집을 가지고 다니는 바퀴벌레의 생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먹바퀴는 알집을 낳고서 한동안 알집을 꽁무니에 달고 다니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알을 깐다. 독일바퀴는 부화하기 직전까지 알집을 가지고 다닌다. 독일바퀴는 난생, 곤충이다. 알을 낳는, 알에서 태어나는 곤충이래요. 이 밖에도 알집 안에 유충이 부화되는 않는 난태생 바퀴벌레도 있고, 알집으로 영양을 공급하면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낳는 태생 바퀴벌레도 있다. 알집을 가지고 다니는 바퀴벌레를 잡을 때 슬리퍼로 내리치거나 살충제를 뿌리면 알집이 어미의 배에서 떨어진다. 바로 그 순간 알을 낳는 장면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닐 텐데. 실제로 낳는 애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로즈가 실제로 보지는 않기는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교수님께 교수님 이거 내용 틀렸습니다 하고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로즈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그 오늘 이게 무슨 일이람. 로즈가 평소에 교보 이북으로 이제 나프리들 살아있니 일단? 살아있어? 미안해. 그게 있지? 로즈가 평소에 교보 이북으로 책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 방송 이제 정책상 OBS랑 교보를 동시에 띄워놓을 수가 없다고 OBS를 종료시켜 버렸어. 그것도 순식간에 강제로 업데이트했더니 갑자기 종료시켜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컨텐츠 화면이 아니라 저 챗 화면에 띄워놓고 휴대폰으로 보고 읽어야 되나? 그렇게 할 순 있는데 그러면 나프리들한테 화면을 못 보여주는데? 오늘따라 고양이도 고양이하고 책 읽는 것까지 로즈한테 왜 이러는 걸까? 이쪽에서 로즈가 휴대폰으로 책 보면서 오늘은 읽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퀴벌레는 귀엽다. 씨,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하는 표정이야. 이건 조금 오해라기보다 글쓴이의 취향 아닐까? 그렇구나. 글쓴이는 바퀴벌레의 눈이 흑진주처럼 새카맣고 귀엽대요. 다음에 바퀴벌레와 만날 기회가 되면 부디 측면에서 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한도 초과된 귀염으로 심장이 공격당할지도 모른다. 심장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격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바퀴벌레를 색칠해보세요. 당신은 과연 무슨 색깔을 집어들겠는가? 로즈는 아무래도 고동색일 것 같네요. 예전에 나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새카맣게 칠을 쓸 게 분명하다. 색연필은 필요 없겠어. 사비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나 먹바퀴처럼 새카만 바퀴벌레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의 바퀴벌레가 무수히 존재한다.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미도리 바나나 바퀴. 바나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연두색 바나나 같은 아름다운 색이다. 날개는 유리처럼 비쳐 보이고 더듬이는 오렌지색이다. 예쁜 생김새 덕분에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다. 루즈 좀 궁금해졌는데 잠시만 검색 좀 해볼게요. 미도리 바나나 바퀴? 음... 바나나 바퀴를 검색했는데 어째서 코난이랑 원피스가 뜨는 거지? 그쵸.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검색하니까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징그러운 바퀴벌레만 있는 게 아니라 애완용으로 기르는 바퀴벌레도 있다 이런 말도 뜨고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생기긴 했네요. 음. 약간 초록색 유리알 같은 색깔인데 뭐 바퀴벌레 치고 예쁘게 생기긴 했어. 자, 다음 필리핀과 보르네오 등에 서식하는 덴토 바퀴는 친척들을 오렌지 바탕에 검은 점들이 있거나 검정 바탕색에 빨간색 무늬가 있어 무당벌레와 닮았다. 다채로운 색깔의 몸도 동그스름해서 도무지 바퀴벌레로 보이지 않는다. 덴토 바퀴? 아, 이 친구도 한국어로 검색해선 나오지 않네요. 어디 보자. 학명이 프로소 필렉타 SP. 그러게요. 진짜 무당벌레 닮았다, 이 친구는. 얼핏 보면 무당벌레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음, 무당벌레는 대체로 포식자들이 먹어도 굉장히 맛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맛이 없는 무당벌레를 흉내낸 거라고 하네요. 음, 요 블로그 뚱? 이, 이 벌레 이미지를 올려놓은 분도 모든 바퀴벌레 종 중 99%가 자연에 매우 이롭고 단 1%만이 인간에게 해로운 종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먹바퀴는 조금 무리야.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연에 이로운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친구들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친구들은 새카만 먹바퀴 친구들인걸. 제목은 까먹어 버렸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사람의 온전한 옷도 아니고 먹히고 남은 옷자락 같은 것만 보여주면서 이제
먹혔음을 암시하고 영화가 끝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걸로 향수 만들어버리면 그런 엔딩이 아닌가? 막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위험하지 않나? 얼마 전부터 곤충관에서 먹바퀴를 전시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명을 지르거나 속이 메스껍다라고 말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관찰하는 관람객이 많았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실은 다들 바퀴벌레에 애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2월 3일 바퀴벌레 전시 첫날 38개의 전시 케이스에는 다양한 바퀴벌레가 와글와글 기어다녔다. 개관 시간이 되자 관람객들이 드문드문 들어왔다. 접수대에 서서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바퀴벌레 전시 중입니다. 바퀴벌레 전시? 재밌겠는데? 여기저기서 반응이 들려왔다. 내 명찰에 적힌 바퀴벌레스트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에서 관람객들을 전시장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전시실에는 바퀴벌레를 구경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진지한 얼굴로 관람하는 사람부터 깍깍 소리 지르면서 즐겁게 구경하는 가족들까지 각양각색이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여러 말들이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재밌네. 케이스 안에 있으니까 봐줄만 하네. 이렇게 약 2달 동안 바퀴벌레 전시는 성황리에 끝났다. 전시 때 배치해두었던 설문지를 보는데 하고 싶은 말 간에는 격려가 담긴 따스한 말들이 가득했다. 왜 이런 전시회를 여는 거죠? 불쾌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같은 비판적인 의견은 단 하나도 없었다. 잘 됐네요. 그리고 그때마다 꽤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바퀴벌레가 왜 좋으세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나는 바퀴벌레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는 걸까? 바퀴벌레는 모두에게 미움받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마음에 쏙 들었던 내 대답이다. 이건 절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우월감이 아니다. 이런 감정이 든 이유가 있다. 곤충은 원래 매력 덩어리이지만 그래도 의식하지 않으면 시선이 가지 않는다. 곤충의 흥미로운 생태, 아름다운 생김새, 인간 사회와의 깊은 연결, 이 모든 걸 알리는 오작교 역할을 곤충관 직원이 한다.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쌓아온 지식을 활용해 곤충의 매력을 관람객들에게 전할 기회이다. 생물은 대단한 거였네요. 재밌어요. 대단해요. 관람객의 한마디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보람차다. 곤충과 사람을 연결하는 내에는 과제가 하나 더 주어졌다. 다름 아닌 생물에 무관실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어떻게 끌어낼까? 이다. 생물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곤충관에 오지 않는다. 애당초 접근이 어렵다. 전하고 싶은 말들은 산더미인데 그럴 장소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설령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해도 관심도 없는 곤충의 이름을 말해가며 이런 생태에서 이 날개가 예쁘고 생태계를 지탱하고 하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뻔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가닿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생물에 무관심한 사람을 곤충관으로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일까? 예전의 나였다면 이 벽을 도저히 넘지 못했을 거다. 전시, 해설의 방법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인 광명이 바로 바퀴벌레였다. 바퀴벌레 전시를 몇 번 개최하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데 곤충관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특이한 전시를 어디선가 듣고 일부러 징그러운 걸 보러 왔다는 이야기다. 다들 특별히 생물이 좋아서 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바퀴벌레가 사람들에게 생물을 알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왠지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신을 알리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대단한 생물임에 틀림이 없다.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바퀴벌레는 미움받는 것 치고는 지대한 관심을 끄는 곤충이다. 생물에 문외한인 사람도 몸을 한껏 내밀고 질문한다. 왜 우리가 사는 집에 끊임없이 나오죠?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런 질문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그러면 나는 바퀴벌레의 다양한 면모와 생물의 다양한 세계를 조금씩 보여준다. 그리고 조금씩 바퀴벌레에 대한 주요한 특징을 곁들인다. 실은 낙엽을 먹는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이유로 바퀴벌레가 모두에게 미움받아서 흥미롭다 라고 생각한다. 미움을 받아도 존재감이 너무 크므로 생물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궁금해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바퀴벌레라서 조금 더 흥미를 끌긴 하잖아요. 아마 이 책이 바퀴벌레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면 로즈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반박하려고 하거나 바퀴벌레? 그다지 오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집었을까? 로즈에게 추천될 수 있었을까? 저 책의 끝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집에 나오는 바퀴벌레는 싫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해악이에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식중독을 유발한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숲속에서 살아간다는 바퀴벌레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네요. 그래도 혹시나 바퀴벌레만 먹고 사는 생물 종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먹이 사슬의 다양성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한 종이 멸망했다고 먹이가 사라져서 같이 멸망해버린다는 건 고등어가 없다고 멸망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미운 털이 박힌 녀석을 다룬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책을 로즈에게 추천해준 나프리에게도 고맙다는 거겠네요.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바퀴벌레가 무진장 싫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곤충이 뭐죠? 라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퀴벌레라고 대답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한다. 비록 지금은 바퀴벌레가 소름 끼치게 싫은 사람도 몇 년 뒤에는 바퀴벌레스트를 자칭할지도 모른다. 좋다라는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바퀴벌레는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원이다. 이거는 아직 그다지 와닿지 않네요. 최소한 먹바퀴는 사라져주면 안 될까? 이 사실만 알아도 필시 바퀴벌레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지도 모른다. 지식을 얻고 관점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진다. 이건 맞아요. 지식을 얻고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굳이 바퀴벌레를 찾아보고 싶진 않지만요. 누군가는 그럴지도 모르지. 이 책이 바퀴벌레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입문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이 뒤로는 참고 문헌이 쭉 나와 있고 웹사이트, 서적, 논문 등 다양한 걸 참고하셨네요. 자, 여기까지 나풀이의 추천이었던 내가 바퀴벌레를 오해했습니다 였습니다. 어떻게 나풀이들은 들을만 했나요? 로즈 오늘 병원을 빼먹어서 그런가 코가 먹먹하고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나풀이들이 들으면서 조금 깜짝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짧게 하고 이만 쉬러 가도록 해볼까? 책도 생각보다 금방 읽어버려서. 그러면 오늘도 나풀이들 와줘서 고마웠어요. 다들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 사랑해요.